자,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네. 오늘 방송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요. 네. 저희 회원님들 그 K 종목 갖고 있죠. 네. 장 끝나고, 걔가 이제 지분 경쟁 이슈가 좀 나와서 내일 좀 움직일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회원님들한테 게임주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죠?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 게임주 진단키트 다음에 이제 게임주 진단키트 게임주 이렇게 좀 움직일 거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에서는 오늘 이제 뭐 다 알고 계시죠. 컴투스가 중국에서 이제 파노 획득. 파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게 주어지는 건데, 저희는 이제 룽투코리아를 좀 매수를 했습니다. 매매를 해서 요거 이제 매매한 이유는 이제 자회사가 이미 이게 2017년인 것 같아요. 15년인가 17년에 제가 자세하게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미 중국 파노를 획득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P라고 해서 직접재산권, 우리 그 직접재산권 이쪽에서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날 것으로 보여져 있는데, 지금 보면 자, 컴투스가 오늘 시초가가 이제 떠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시가가 좀 떠서 시작해서, 네, 여기 이제 여기서 떠서 쭉 올라갔다가 종가상이 좀 밀렸죠. 네, 룽퉁코리아는 저희가 오늘 이제 시가에 들어갔습니다. 시가에 들어가서 오늘 이제 VI 걸려서 VI 풀릴 때 좀 매도했어요. 아마 한 이때 매도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게임주들은 단기적으로 이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했는데 추세 자체를 또 돌리지는 못하고 있죠. 네. 돌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그 룽퉁코리아 좀 매매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룽퉁코리아는 단타졌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많이 올라갔죠. 정고점 돌파했고, 자, 현대차, 기아차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저는 이제 내년에 그 EGMP, 네, EGMP라고 하죠. 자, 현대차, 기아차는 기아차 이제 품질 이슈 3분기 실적이 반영이 됐고, EGMP입니다. EGMP 알죠? EGMP는 이제 뭐 테슬라로 얘기하면 이제 슈퍼차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충전에 100km 간다. 네. EGMP 요게 이제 내년에 이제 아이오닉 5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저는 그 대한민국이 저력이 좀 있다고 좀 보여져요. 왜냐면 예전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휴대폰 쪽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네,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그 노키아가 1등이었죠. 세계 시장 점유율. 지금 이제 자동차는 토요타잖아요. 토요타. 폭스바겐. 이제 긴장해야 됩니다. 왜 긴장해야 되냐면, 예전에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때 당시 이제 기술 격차가 3년 차이가 났어요. 3년 차이. 네, 근데 결국에는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 삼성이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저는 이제 민족적인 특성이라고 보여져요. 빨리빨리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성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쫓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왜 그 현대기아차가 내년에 좀 좋아질 거냐면 이미 어저께 보시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를 좀 많이 만들고 있죠. 내년에 이제 Y 모델이 테슬라 Y 모델이 국내 출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연간 한 100만 대는 팔 것 같아요. 네. 100만 대는 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저께 보시게 되면 앨런 머스크가 이 자동차에서 이제 수익 나는 게 1%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 회사의 순이익이 떨어지고 있다. 네. 자, 이 테슬라에서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기아차와 현대차의 주가 상승은 이제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앞으로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테슬라가 이제 기존의 자동차 내연기관 차들보다도 지금 기술 격차가 이제 보통 한 7년 정도 앞서 있다. 토요타 기준으로 해서 토요타 기준으로 해서 7년 정도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해외 시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아이오닉 5가 출시가 되면 이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어요. 네, 보조금은 이제 1,000만 원에서 이제 1,500만 원 사이에서 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는 한 5천만 원대, 네, 5천만 원대에 출시가 예정인데 그럼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대 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가 지금 한 6천만 원 선이 넘어가니까 보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가 이제 500km까지 주행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를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배터리 이슈, 네, 화재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했는데, 그래서 이 GMP 기술을 갖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협력 업체들을 좀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3월 달부터 3월 달에 아마 출시 예정이거든요. 지금 테스트 차량이 돌아다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스마트폰에 삼성이 애플을 기술 격차가 3년이라는 이런 기술 격차가 있었지만 세계 시장 점유 1위를 차지한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스케이트보드라고 하죠. 네, 밑에 바닥에 배터리를 깔아서 효율성을 좀 높이는 건데 저는 이게 현대기아차가 이제 내연기관차로는 이 전기차 플랫폼을 전용 플랫폼을 만들면서 내년에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는 일단 주가 좀 올라오긴 있긴 하지만 좀 비중은 좀 줄이셔야 되는데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요 관련 주식들은 제가 좀 정리해서 와우밴드를 좀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는 EM코리아를 좀 보유를 했었는데, 네, 오늘 좀 매도를 했고요. 종목 다른 걸로 교체를 했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수소차 관련 섹터들은 상당히 좀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네. 좀 못 올라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브리핑 좀 해드릴게요. 자, 드디어 이제 제가 얘기하는 2700포인트 근저까지 왔고, 외국인 매수 지속되고, 기관들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이제 제가 얘기하는 고점 부분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을 정리해야 되냐? 네. 일부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부분. 예, 차익 실현들을 일부 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차익 실현들을 일부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기대감. 네, 뭐, 요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코스닥 쪽에서는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세금 관련해서. 코스닥이 이제 세금 관련 개인 매물에 대한 이슈. 네. 대주주 요건이 좀 완화됐긴 하지만, 일부 이제 10억이 넘어가는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매도가 좀 나오겠죠? 네. 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12월 달에는, 12월 달에 저는 이제 12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좀 단기적인 좀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효과. 네. 그래서 눌림목이, 그러니까 고점이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고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주식을 다 팔고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제한적인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눕거나 조정폭이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개인들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네, 여기 지금 보면 전기차 플랫폼 발표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 수소 충전지 확보하기 위해서 EM코리아가 이제 효성하고 수소 충전소 국내 시장점이 1위입니다. 그래서 요 자문단 논문이 얘기가 나와서 오늘 일단은 팔았습니다. 팔았고, 자, 지금 이제 수소차 충전소를 310개까지, 네. EM코리아가 이게 1위고요. 그 다음에 효성이 2위입니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 내일은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들. 네, 요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그냥 밀렸죠. 그죠? 네. 별로 뭐 재미없었죠. 결국 올라가서,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인데, 게임주들은 재료 때문에 올라갔다 빠졌지만 엔터주는 올라갈 것 같아요. 더. 네. 엔터주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JYP 엔터, 그죠? 얘는 좋죠, 그죠? YG 플러스 이런 거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게임주들은 별로예요. 게임주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컴투스도 사실 이게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간 거라, 그 다음에 이제 넷마블 뭐 이런 애들은 많이 못 올라갔죠. 네. 얘도 오늘 시초가가 한 6%뿐이 못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종가에 음봉이 나와서, 이런 애들은 이제
한한령 해제보다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매매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게임주들은 뭐 상승이 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 한국 화장품. 얘네들은 아예 소외됐죠. 소외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전 같으면 이제 한한령 해제, 화장품, 뭐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화장품주들은 실적이 받쳐주는 그 화장품 업종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네, 매매하시면, 별로 좀 재미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시장에서 핫한 게, 그,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카카오뱅크가 내년 1월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해서 아마 언제 상장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예. 예스24가 이 지분을 좀 갖고 있는데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얘 말고, 안 움직인 거. 네. 한국금융지주, 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카카오가 33.5% 지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밸류자산, 네, 얘들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갖고 있죠. 국민은행 갖고 있고, 한국투자금융지주. 그러니까 얘는 무겁잖아요. 얘는 무겁고, 한국금융지주, 그 넷마블,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 그죠? 그 다음에 우정사업, 우체국이죠, 우체국. 이베이코리아, 텐센트, 그 다음에 예스24는 지분이 지금 보시면 1.97%뿐이 안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간 이유는 왜 올라갔죠? 여기서 지금 보면 예스24, 텐센트, 그 다음에 다 무겁잖아요. 그죠? 다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그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카카오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겠죠. 수혜를 받는데 지분이 제일 작으면서 상승 탄력이 높은 예스24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넷마블, 한국투자증권 요거를 하셔야 돼요. 네, 이제 예스24가 올라갔다가 밀리면 얘네 둘이 움직일 거예요. 네. 자, 이해했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넷마블. 이해했으면 1번. 자, 그러면 얘는, 자, 그럼 넷마블은 지금 보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죠. 그 예전에, 액토즈하고 빅히트 지분 갖고 있어갖고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얘는 카카오뱅크 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 근데 얘 무겁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쪽이. 그래서 상승 탄력 면에서는 그 잠깐만요. 한국금융지주 우선주가 좀 가장 탄력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넷마블은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네. 내년 2021년 1월 달에 네. 아마 이슈화가 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제가 봤을 적엔 요 11선 라이트 있죠? 네. 요 가격대. 요 가격대 오면 좀 매매하셔도 됩니다. 네. 요 가격대 오면 좀 매매하시고요. 그 다음에 넷마블 같은 애들은 오늘은 그 컴투스 때문에 이제 떴다 밀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카카오뱅크 지분에 대한 이슈는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도 혹시 갖고 계신 분은 여기 61선. 이제 앞으로는 오늘의 갭 상승은 네. 재료 때문에 상승했지만 앞으로 얘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될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내일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여기 계셨던 분들이 재료 때문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근처에서는 사서 모아가세요. 모아가면 61선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게임주 내에서 컴투스 같은 애들은 이제는 좀 빠지는데, 컴투스는 빠져요. 근데 실적이 개선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네,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사실 제가 예스24를, 좀 놓쳤습니다, 사실. 우리, 그, 유리회원님들한테 추천드리려다가 놓쳤어요. 그, 놓쳤으니까, 이제 움직인 애들은 얘들입니다.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방 제목을 보시게 되면 진단키트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좀 나왔죠.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보게 되면, 자, 아이고야. 액토즈는 지금 머리 아프겠다. 액터즈는 뭐 요 뉴스 나왔네요. 670억 가압류 결정.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내일도 이게 500명. 이것보다는 지금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내년 가을이네요. 또 바뀌었네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계약이 늦어 빨라야 내년 가을입니다. 참고하시고, 이인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잠깐만요. 네, 요 뉴스가 중요합니다. 요거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뉴스.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이 부작용 면책 특권을 요구했다. 네. 그죠?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죠. 네.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인 다국적 제약사들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부작용 면책을 요구했다. 네. 딱 필이 오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뭐 임상 사항을 끝냈긴 했는데 어떤 부작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요구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부작용이 그 임상 3에서 나오지 않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죠? 자, 그러면
저는 뭐, 만약에 이게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임상 3을 긴급 사용 승인을 해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보가 됐다고 하면, 굳이 부작용 면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부작용이 나올 때 자기들은 책임 안 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다국적 제약사들도 본인들이 모르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우려스럽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작용이 이제 이슈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다시 부작용이 이슈화가 되면 진단키트가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영국에서 먼저 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12월 15일 날, 영국은 다음 주부터 접종할 거고요. 1차적으로 이제 의료인, 2차적으로 노인들. 네, 그래서 보통 지금 12월 말 정도 되면 1차 접종하고 나서 4주 지나고 2차 접종을 해요. 그러면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 되면 미국은 12월 15일 날 1차 백신분이 인도가 되니까 늦어도 20일, 12월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아마 접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 사례는 1월 달, 1월 중순이나 1월 말에는 발표가 될 겁니다. 그 심각한 부작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접종을 꺼려 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콜드체인 관련 섹터들이나 백신주들은 줄여야 돼요. 네, 줄여야 됩니다. 매도하셔야 돼요. 네, 매도하세요.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정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주들은 마지막 이슈가 요거예요. 네, 요겁니다. 지금 정부가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약을 타 업체와 계약도 내주께 발표하겠다. 요 별표 5개요. 자, 이거 그러면 뭐예요? 이게 뭐 어떤 백신이에요? 뭐 화이자나 모더나 아닙니까? 둘 중에, 그죠? 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임상 사암에 대한 부분 언급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네. 정부가 이제 코로나 감염증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한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계약이 완료가 됐고, 지금 보면 개별 백신 개발사 협상을 조만간에 마무리하고 전체 보고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재료가 나오면 뭐 화이자가 됐건 간에 모더나가 됐건 간에 요번 주죠. 요번 주 발표면 목요일이니까 금, 토, 일. 그죠? 이틀 남았잖아요. 그죠? 네,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5개 제품을 여기 보시면 존슨앤존슨, 모더나, 노바백스. 한국 업체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 모더나나 화이자가 이제 우리나라와 그 협상을 했다. 뉴스가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나 나오거나 아니면 주말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예산 배정을 1조 2천억 해놨죠. 1조 2천억 해놔서
내년에 이제 9천억을 쓰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뉴스 나오면 꼭 매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핫한 거 있죠. 네. 오늘, 시장에서 좀 가장 핫한 거. 자, 윤석열, 뭐, 서현이와, 뭐, 이런 것들. 윤석열 관련 테마주들. 네. 그쵸. 이거 올라갔죠. 자, 오늘 여론조사를 했는데, 누가 대장이죠? 누가 1등입니까? 여론조사. 이재명이 1등이죠. 이낙연. 그죠? 그 오늘 보시면 요게 이재명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극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 테마주하고 이재명 관련이나 이낙연 관련주하고는 상극으로 움직여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찍어볼게요. 그 정치 관련 테마주들 갖고 계신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정치 관련 테마주들 갖고 계신 분 1번. 정치 관련 테마주들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정치 관련 테마주들도 지금 이낙연 관련 테마주 갖고 계신 분은 완전히 소외되는 거예요. 그죠? 네, 소외 완전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고민될 거 아니에요. 아, 이재명 관련 테마주, 이낙연 관련 테마 어떻게 하냐. 지수는 전고점을 역사적인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많이 상승하지 못했잖아요. 네, 이제 역전 현상 나타납니다. 잘 갖고 계셔야 돼요. 팔면 안 됩니다. 네, 팔면 안 돼요. 저희 방에서도 요 둘 중에 하나에 관련된 테마주를 사서 모아가고 있었어요. 모아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한 10%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회원님이 모아가라고 했는데 많이 샀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던데, 팔으라고 했어요, 그냥. 네, 팔으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백신주는 요번에 콜드체인, 백신, 요런 것들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 주식들 좀 사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 좀 사놓으세요. 올라갈 거예요. 네.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단기적으로 윤석열 관련 테마주는 차익 실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낙연 관련 테마주도 이제 바뀔 거예요. 막,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할 겁니다. 네. 언제 정도 되냐면, 이제, 빠르면, 이 테마가 빠르면, 제가 봤을 때 지수 꺾일 때 움직일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지수 꺾일 때 움직입니다. 얘네들은. 빠르면 이제 다음 주.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요 테마주들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테마주 중에서 꼭 하나 정도는 매수를 하셔야 돼요. 네, 매수하셔갖고 백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좀 줄이시고 이쪽 테마로 좀 교체 매매하세요. 네, 교체 매매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를 좀 많이 사놨잖아요. 네, 지금 미친 듯이 갑니다. 언제 매도 타이밍 이제 인버스를 살 거냐면, 저는 아직은 아니에요. 확인하고, 2600포인트, 2620포인트를 이탈하면, 네, 이탈하면 매도하세요. 이탈하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세요. 주식 비중. 여기 이제 1차 상승할 적에는, 종합지수 보시면, 쭉 올라가서, 여기서 21선 닿죠? 네, 완전히 이제, 이때는 상승 추세니까. 쭉 보면요. 여기 11선 라인대를 이탈하면 이 조정이 들어옵니다.
주가가 쭉 올라가죠. 여기 11월 30일 날 11선 이탈 있죠. 그죠? 아니, 11선 이탈 안 했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치고 가죠. 근데 여기서 꺾일 때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꺾이면 조정폭이 조금 커질 수 있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장중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막 아침 막 시작하자마자 외국인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럼 매도하셔야 돼요. 네.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 나와도 이게 뭐 강하게 밑으로 하방이 강할 거냐, 그건 또 의문이에요. 조정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상승폭이 1차 상승폭이 크면요, 2차에도 조정이 좀 약하게 들어왔다가 2차 상승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사더라도 강하게 뭐 밑으로 끌고 가고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한 1월 한 중순이요. 네. 앞으로 한 달 동안 정도는 이런 상승 추세가 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엄청나게 힘든 장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1월 중순이나 1월 말쯤에 시장은 이제 그때부터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일부 하락 쪽에 베팅하는 게 좋아요. 네. 2700포인트 이상권에서는 하락 쪽 베팅이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하락 쪽 베팅 하라 그러면 또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네, 미친놈이라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차트상에서 잠깐만요. 차트상에서 여기 하회해주면 조정 크게 나옵니다. 참고 꼭 하세요. 그래서 대응들 잘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번 클라이막스, 지수의 클라이막스에서는 가장 못 움직였던 섹터들, 그러니까 정치 관련 테마주라든가 진단키트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지수 조정을 고민하셔야 돼요. 네. 이해하셨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이해했다 7번. 이해했죠? 네. 그리고 이제 유료 회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K 종목 있죠. K 종목 지분 경쟁 오늘 샀죠. 어저께 샀잖아요. K 종목 시간에서 이게 조금 올라갔습니다. 시간에 급등해서 내일 무난히 무난히 목표가 도달할 거예요. 네, 요건 미련 없이 정리하시고, 이 종목을 제가 좀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수혜가 뭐냐면, 글로벌 제약사들 백신 부작용 면책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부작용이 또 나오면 수혜주가 제넥신이 수혜 받을 수 있어요. 네, 국내 이제 코로나 백신. 근데 제넥신은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시면 안 되고 한 11만 2천 원 요 이하에서는 좀 매수 가능합니다. 네, 이해했죠?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팔에 보시면 여기 막 두드러기 났죠? 이게 지금 알레르기가 좀 2주 동안 그냥 안 없어져갖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공개방송은 오늘도 못할 뻔 했는데 온몸이 간지러워서 못할 뻔 했는데 내일은 아무튼 안 할 겁니다. 내일은 좀 푹 좀 쉬고 수고들 하시고 네. 테마는 이제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얘기한 업종이나 테마 업종들 좀 매수 좀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내일 회원님들 내일 종목들 대응 잘 하시면 돼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진단 키트주들은 살살 모아가서 길게 끌고 가야 돼요. 걔네들이 고점이 되면 지수 밀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걔들을 정리한 다음에 인버스 사야 돼요. 네, 인버스 사야 됩니다. 지금 두드레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나오고 팔등에 온몸에 두드레기, 온몸.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정치 테마주도 그냥 쫙 끌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